세영은 침대 위에 웅크리고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창밖은 수많은 불빛으로 반짝였지만 그 빛들은 세영에게 닿지 못했습니다. 방 안은 여전히 어두웠고 세영의 마음도 마찬가지였지요. 책상 위에는 미완성된 그림들이 흩어져 있었어요. 연필로 그린 나무 한 그루, 구름에 가려진 달, 그리고 혼자 서 있는 작은 인물. 모든 그림에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외로움이었어요. 세영아, 어머니 이정숙의 목소리가 문 너머로 들려왔어요. 평소보다 조심스러운 어조였습니다. 아버지가 들어오신다. 방에서 나오지 마라. 세영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어머니는 이미 발걸음을 멀리했지요. 현관문이 거칠게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지 김동현이 돌아온 것이에요. 이 집은 도대체 뭐 하는 곳이야? 아버지의 목소리가 거실을 가득 채웠어요. 세영은 몸을 더욱 작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날이면 항상 그랬지요. 아버지의 분노는 예측할 수 없었고 그 화살은 언제나 가장 약한 곳을 향했어요. 세영은 15살이었습니다. 또래보다 작은 키, 수줍은 성격, 그리고 말수가 적은 아이였지요. 초등학교 때까지는 그림 그리기를 좋아하는 평범한 아이였어요. 하지만 중학교에 들어가면서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아버지의 사업이 기울어지기 시작한 것은 2년 전이었어요. 건설회사를 운영하던 김동현은 투자 실패로 큰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그 스트레스는 고스란히 집안으로 향했지요. 처음에는 큰 소리였어요. 그 다음에는 물건을 던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세영이, 이 년은 뭐 하고 있어? 아버지의 목소리가 더 가까워졌습니다. 세영은 연필을 꽉 쥐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공부는 하고 있는 거야? 성적표 봤더니 꼴찌네, 꼴찌! 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김동현이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술 냄새와 담배 냄새가 함께 따라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붉게 상기되어 있었고 눈은 혈기로 가득했습니다. 이게 뭐야? 김동현이 책상 위의 그림들을 보았습니다. 그의 손이 그림 위로 향했습니다. 공부는 안 하고 이런 쓸데없는 짓만 하고 있어? 아니에요. 세영이 작게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아니긴 뭐가 아니야. 이 집에서 밥 먹고 살면서 이딴 식으로. 김동현의 손이 그림을 향해 움직였습니다. 세영은 급하게 그림들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그 순간 김동현의 얼굴이 더욱 일그러졌습니다. 감히 아버지한테 대들어? 어머니 이정숙이 방문 앞에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돌리고 자리를 피했습니다. 세영은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실망과 체념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김동현이 나간 후 방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세영은 그림들을 천천히 펼쳐보았습니다. 구겨진 종이, 찢어진 모서리. 하지만 그림은 여전히 그곳에 있었습니다. 세영은 새로운 종이를 꺼냈습니다. 연필을 들고 천천히 선을 그었습니다. 이번에는 문이었습니다. 닫힌 문. 하지만 문틈 사이로 작은 빛이 새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 빛이 무엇인지는 아직 몰랐습니다. 하지만 세영은 알고 있었습니다. 언젠가는 그 문을 열어야 한다는 것을, 이 어둠 속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을. 창밖의 도시는 여전히 반짝였습니다. 그 불빛들 중 하나는 분명 세영을 위한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세영은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연필 끝에서 희망이라는 단어가 천천히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세영은 평소보다 일찍 집을 나섰습니다. 아버지가 깨기 전에 나가고 싶었습니다. 어머니는 부엌에서 조용히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말은 없었습니다. 학교 복도를 걷는 세영의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어젯밤의 일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찢어진 그림들, 어머니의 외면, 그리고 아버지의 분노. 모든 것이 반복되는 악순환처럼 느껴졌습니다. 세영아, 누군가 이름을 불렀어요. 세영이 고개를 들자 상담교사 박미라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40대 중반의 온화한 인상을 가진 선생님이었지요. 잠깐 이야기할 수 있을까? 세영은 주저했습니다. 하지만 박미라의 눈빛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상담실은 따뜻했어요. 벽에는 학생들이 그린 그림들이 걸려 있었고 책상 위에는 작은 화분이 놓여 있었습니다. 박미라는 세영 맞은편에 앉았지요. 요즘 어떻게 지내니? 그냥요. 세영의 대답은 짧았습니다. 박미라는 서두르지 않았어요. 담임 선생님께서 내가 요즘 많이 조용하다고 하시더라. 혹시 힘든 일이라도 있니? 세영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말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선생님, 응, 말해봐. 만약에요. 만약에 집에서 힘든 일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박미라의 표정이 조심스러워졌습니다. 어떤 종류의 힘든 일인지 말해줄 수 있을까? 세영은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가 화를 많이 내세요. 그리고 어머니는 아무 말도 안 하세요. 박미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럴 때 너의 기분이 어떠니? 무서워요. 그리고 제가 잘못된 건 아닌가 생각해요. 세영아, 내가 잘못한 게 아니야. 박미라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가족 간의 갈등은 복잡한 문제야. 하지만 내가 안전하지 못하다고 느낀다면 그건 해결해야 할 문제야. 세영의 눈이 커졌습니다. 누군가 자신의 말을 진지하게 들어주는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어떻게 해결해요? 여러 방법이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우선 학교에서는 내가 도와줄 수 있고 필요하다면 전문기관의 도움도 받을 수 있어. 박미라는 명함 한 장을 꺼냈습니다. 여기는 청소년 상담센터야. 너 같은 상황에 있는 아이들을 많이 도와줬어. 세영은 명함을 받았습니다. 작은 종이였지만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부모님께 알려지면 걱정하지 마. 너가 원하지 않으면 바로 알리지 않아. 우선은 너가 안전한 게 가장 중요해. 그때 종이 울렸습니다. 상담 시간이 끝났습니다. 세영아, 혼자서 모든 걸 해결하려고 하지 마.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용기 있는 일이야. 세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 뭔가 움트는 것을 느꼈습니다. 점심시간 세영은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누군가 거기 있었습니다. 옆반 최현우였습니다. 세영이구나. 현우는 세영보다 한 살 많은 고등학교 1학년이었습니다. 같은 아파트에 사는 이웃이기도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뭐하러 올라왔어? 그냥 바람 쐬려고요. 현우는 세영의 표정을 유심히 보았습니다. 요즘 표정이 안 좋던데 무슨 일 있어? 세영은 망설였습니다. 박미라 선생님과의 대화가 떠올랐습니다. 현우 오빠는 집에서 힘들 때 어떻게 해요? 힘들다는 게 부모님이 싸우거나 그럴 때요. 현우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우리 집도 예전에 그랬어. 아버지가 사업하시다가 어려워지셨을 때 세영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떻게 하셨어요? 처음엔 나도 무서웠지. 하지만 상담받으면서 많이 나아졌어. 가족 상담도 받고 상담이 도움이 됐어요? 많이 됐지. 우리가 서로 어떤 생각인지 알게 됐거든. 현우가 세영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혼자 참지 말고 어른들한테 도움 요청해. 그게 답이야. 그날 저녁 세영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거실에서는 부모님이 작은 소리로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요즘 세영이가 이상해, 여보. 어머니의 목소리였습니다. 뭐가 이상해? 말도 없고 표정도 어둡고
그냥 사춘기지 뭐. 아버지는 무심하게 답했습니다. 세영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책상 위에는 어젯밤에 그린 그림이 있었습니다. 문틈 사이로 새어나오는 빛. 세영은 그림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박미라 선생님의 말이 맞는 것 같았습니다. 혼자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도움을 요청한다는 것은 가족의 문제를 밖으로 드러내는 일이었습니다. 세영은 명함을 다시 꺼내 보았습니다. 청소년 상담센터. 작은 글씨들이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그 순간 거실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또 술 마시고 왔어? 하루 종일 일하고 와서 한 잔도 못 마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었습니다. 세영은 이불을 머리까지 덮었습니다. 하지만 소리는 계속 들렸습니다. 이제는 정말로 무엇인가 해야 할 때였습니다. 세영은 명함을 꽉 쥐었습니다. 내일 용기를 내어 전화를 걸어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작은 빛을 따라가 보기로 했습니다. 세영은 청소년 상담센터 전화번호를 휴대폰에 저장했어요. 용기를 내어 전화를 걸려고 했지만 손이 떨렸습니다. 세 번째 시도 끝에 겨우 통화 버튼을 눌렀지요. 안녕하세요. 청소년 상담센터입니다. 따뜻한 목소리였어요. 세영은 한 번 숨을 깊게 들이쉬었습니다. 저 상담을 받고 싶어서요. 그러세요. 언제가 좋으실까요? 이번 주말 가능할까요? 토요일 오후 2시는 어떠세요? 세영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전화기 너머로는 보이지 않았지만요. 네, 좋습니다. 전화를 끊은 후 세영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첫 번째 발걸음을 뗀 것 같았어요. 하지만 집으로 돌아가는 길은 여전히 무거웠지요. 현관문을 열자 이상한 분위기가 감돌았습니다. 거실이 너무 조용했어요. 평소 같으면 텔레비전 소리라도 들렸을 텐데요. 엄마? 부엌에서 어머니가 나타났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어요. 세영아, 아버지가 그때 방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김동현이 나타났어요. 평소보다 더 험악한 표정이었습니다. 너 어디 갔다 왔어? 학교 갔다 왔어요. 학교에서 뭐 했는데? 세영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상담실에서의 일, 현우 오빠와의 대화, 그리고 상담센터 전화. 모든 것을 말할 수는 없었어요. 공부했어요. 공부를 해도 성적이 그 모양이야? 그의 손에 성적표가 들려 있었어요. 세영의 중간고사 성적표였습니다. 아버지, 저는 뭐, 변명할 거라도 있어? 김동현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어머니는 뒤로 물러섰습니다. 다른 집 애들은 다 잘하는데 너만 왜 이래? 세영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죄송해요. 죄송하다고 되는 일이야? 김동현이 성적표를 바닥에 던졌습니다. 종이가 바스락거리며 떨어졌어요. 이 집에서 나가! 여보,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어머니가 작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김동현은 돌아보지도 않았어요. 당신도 가만히 있어. 이 애를 어떻게 키웠길래? 세영은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참았어요. 울면 더 화를 낼 것 같았거든요. 방으로 들어가. 김동현의 명령에 세영은 방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닫는 순간 다리에 힘이 빠졌어요. 침대에 앉아 성적표를 다시 봤습니다. 수학 52점, 영어 48점, 국어 61점. 평균 이하였어요. 하지만 세영도 나름대로 노력했거든요. 집에서는 공부하기 어려웠습니다. 아버지가 화내는 소리, 부모님이 싸우는 소리, 집중할 수가 없었어요. 도서관에 가려고 해도 학원비 때문에 용돈이 부족했지요. 거실에서 또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 애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조금만 기다려봐요. 아직 어린데. 어리긴 뭐가 어려. 중3이면 이제 고등학교 가야 하는데. 세영은 귀를 막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소리는 계속 들렸어요. 책상 위에 그림들을 봤습니다. 어젯밤의 그림문, 그리고 그 사이로 새어나오는 빛. 그 빛이 정말 희망일까요? 휴대폰을 꺼내 박미라 선생님께 문자를 보냈습니다. 선생님, 상담센터에 전화했어요. 토요일에 가기로 했습니다. 곧 답장이 왔어요. 잘했다. 용기 있는 선택이야. 힘들면 언제든 연락해. 그 순간 방문이 열렸습니다. 어머니가 들어왔어요. 세영아, 네, 미안하다. 어머니의 목소리는 작았습니다. 엄마가 아무것도 해주지 못해서. 세영은 어머니를 봤어요. 어머니의 눈에도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엄마도 힘들어요? 응. 어머니가 세영 옆에 앉았어요. 하지만 그건 내 잘못이 아니야. 그럼 누구 잘못이에요? 어머니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세영의 어깨를 토닥였어요. 조금만 참아라. 엄마가 방법을 생각해 볼게. 어머니가 나간 후 세영은 혼자 남았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어둠이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토요일까지는 이틀 남았어요. 상담센터에 가면 뭔가 달라질까요? 아니면 지금처럼 계속 이런 날들이 반복될까요? 세영은 새 종이를 꺼냈습니다. 이번에는 계단을 그렸어요. 위로 올라가는 계단. 끝이 보이지 않는 긴 계단이었습니다. 하지만 계단의 첫 번째 발판에는 작은 발자국이 그려져 있었어요. 누군가 이미 첫걸음을 내디딘 것 같았습니다. 세영은 연필을 내려놨어요. 그리고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토요일에는 꼭 상담센터에 가겠다고. 그것이 지금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니까요. 거실은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세영은 알고 있었어요. 이것은 잠깐의 고요일 뿐이라는 것을. 진짜 폭풍은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다는 것을요. 토요일 오후 1시 30분. 세영은 청소년 상담센터 앞에 서 있었어요. 3층 건물의 2층에 위치한 작은 공간이었습니다. 따뜻한 마음으로 기다리겠습니다라는 팻말이 눈에 들어왔어요. 계단을 올라가는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상담사 김선희는 30대 후반의 온화한 여성이었습니다. 둥근 안경 너머로 따뜻한 눈빛이 느껴졌어요. 편하게 앉아도 돼요. 세영은 소파에 앉았습니다. 방은 아늑했어요. 창가에는 작은 화분들이 놓여 있었고 벽에는 희망적인 글귀들이 걸려 있었지요. 어떤 이야기부터 시작하고 싶어요? 세영은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집에서 많이 힘들어요. 김선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재촉하지 않았어요. 세영은 천천히 자신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버지의 분노, 어머니의 침묵, 그리고 자신의 외로움. 말하는 동안 눈물이 났지만 참지 않았어요. 많이 힘들었구나. 혹시 학교에 이런 상황을 아는 선생님이 있을까요? 박미라 선생님께서 알고 계세요. 그럼 선생님과 함께 도움을 받아보는 건 어떨까요? 세영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에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일주일 후 박미라 선생님과 김선희 상담사가 만났습니다. 세영도 함께였어요. 세영이 상황을 좀 더 구체적으로 파악해 봐야겠어요. 가정 방문도 필요할 것 같고요. 박미라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부모님께 상황을 설명드려야겠네요. 세영은 불안했습니다. 아버지가 더 화를 낼 것 같았거든요. 걱정하지 마. 꿀어 함께 있을 거야. 박미라의 말에 세영은 조금 안심했어요. 그 주 금요일 저녁 박미라와 김선희가 집에 왔습니다. 아버지는 처음엔 경계했어요. 무슨 일이십니까? 세영이의 학교 생활과 관련해서 상담차 왔습니다. 박미라가 정중하게 말했어요. 거실에 모두 앉았습니다. 분위기는 어색했어요. 어머니는 차를 준비했지요.
세영이가 요즘 많이 힘들어해요. 김선희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집에서도 많이 위축되어 있고요. 김동현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아버님도 많이 힘드시죠? 김선희는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이해하려고 했어요. 김동현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더니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사업이 어려워서. 그래도 가족한테까지 그러면 안 되는 건데.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힘든 상황에서는 누구나 그럴 수 있어요. 중요한 건 이제부터예요. 어머니 이정숙도 말했어요. 저도 세영이한테 미안해요. 제가 더 나서서 보호해줬어야 했는데. 세영은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니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처음이었거든요. 우리 모두 변할 수 있어요. 김선희가 말했습니다. 가족 상담도 받아보시는 게 어떨까요? 김동현과 이정숙은 서로를 봤어요.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세영이를 위해서라면 김동현이 말했어요. 우리도 노력해보겠습니다. 그날 밤 가족은 오랜만에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대화는 많지 않았어요. 하지만 분위기는 다졌지요. 세영아, 아버지가 말했어요. 아버지가 미안하다. 세영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버지의 눈에는 후회가 담겨 있었어요. 앞으로는 다르게 해보자. 어머니도 세영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도 더 용기 내볼게. 세영은 눈물이 났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슬픈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다음 주부터 가족 상담이 시작되었습니다. 매주 토요일마다 세 식구가 함께 상담센터에 갔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서로의 마음을 알아가기 시작했지요. 아버지도 많이 외로우셨구나. 세영이 어느 날 말했어요. 너도 그랬구나. 아버지가 답했습니다. 우리 모두 그랬던 것 같아요. 어머니의 목소리에는 따뜻함이 있었어요. 한 달 후 집 분위기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아버지는 화를 내는 대신 대화를 시도했어요. 어머니는 더 적극적으로 가족을 보호했지요. 세영의 성적도 조금씩 올랐습니다. 집에서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이 되었거든요. 세영아, 그림 그리는 거 계속해도 돼. 어느 날 아버지가 말했어요. 내가 좋아하는 일이니까. 세영은 밝게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진짜 웃음이었어요. 고마워요, 아빠. 아빠라는 말이 자연스럽게 나왔어요. 오랜만에 하는 말이었지만 이상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세영은 새로운 그림을 그렸어요. 문이 활짝 열려 있었고 그 안으로 따뜻한 빛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문 앞에는 세 사람이 손을 잡고 서 있었어요. 창밖의 도시는 여전히 반짝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빛들이 세영에게도 닿는 것 같았어요. 세영은 미소를 지으며 연필을 내려놨습니다. 아직 해결해야 할 것들이 많았어요. 하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희망이었지요. 2달이 지났어요. 세영은 방 안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전과는 다른 그림이었지요. 캔버스에는 밝은 색깔들이 가득했어요. 파란 하늘, 노란 해바라기, 그리고 그 아래서 웃고 있는 가족. 세영의 그림은 더 이상 어둡지 않았습니다. 세영아, 저녁 먹자.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예전처럼 조심스럽지 않았습니다. 자연스러웠지요. 거실로 나가자 아버지가 식탁을 차리고 있었어요. 요즘 아버지는 집안일을 도와주셨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이제는 자연스러운 일상이 되었지요. 오늘 상담은 어땠니? 아버지가 물었어요. 개인 상담과 가족 상담을 병행한 지 2달째였습니다. 좋았어요. 김선희 쌤이 제 그림을 보고 많이 밝아졌다고 하셨어요. 그럼 다행이다. 아버지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어요. 예전에는 볼 수 없었던 표정이었습니다. 세영아, 다음 주에 미술학원 등록하는 거 어때?
어머니가 말했어요. 정말요? 세영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네가 좋아하는 일이니까 한번 해봐. 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사업도 조금씩 나아지고 있어서 괜찮아, 한번 다녀봐. 가족은 함께 저녁을 먹으면서 대화가 끊이지 않았어요. 예전엔 조용했던 식탁이 이제는 웃음소리로 가득했지요. 아빠, 오늘 박미라 선생님이 그러셨어요. 뭐라고 하셨는데? 제가 많이 밝아졌다고요. 친구들과도 더 많이 어울린다고. 그래, 다행이다. 아버지의 목소리에는 안도가 담겨 있었어요. 세영은 정말로 달라졌습니다. 학교에서도 적극적으로 발표하고 친구들과 함께 웃기도 했지요. 성적도 꾸준히 올랐어요. 저녁 후 세영은 다시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책상 위에는 예전에 그린 그림들이 있었어요. 어둡고 외로웠던 그 시절의 그림들. 세영은 그 그림들을 하나씩 봤습니다. 구름에 가려진 달, 홀로 서 있는 나무, 닫힌 문. 모두 자신의 마음을 담은 그림들이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다른 그림을 그릴 수 있었습니다. 새 종이를 꺼내 연필을 들었어요. 이번에는 다리를 그렸습니다. 강 위에 놓인 아름다운 다리였지요. 다리 위에는 세 사람이 나란히 걷고 있었어요. 그림을 그리면서 세영은 생각했습니다. 몇 달 전만 해도 이런 날이 올 거라고 상상하지 못했거든요. 세영아,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아버지였습니다. 들어오세요. 아버지가 방에 들어왔어요. 세영의 그림들을 봤습니다. 예쁘게 그렸네. 고마워요. 세영아, 아버지가 세영 옆에 앉았어요. 아빠가 정말 미안했다. 이제 괜찮아요. 아니야, 내가 가장 도움이 필요할 때 아빠가 오히려 힘들게 했으니까. 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하지만 이제는 달라요. 세영이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가족 모두 달라졌어요.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앞으로도 계속 그럴 거야. 그때 어머니도 방에 들어왔습니다. 뭐 하고 있어요? 그냥 이야기 중이야. 어머니가 무성의 앞에 앉았어요. 어머, 당신 눈물도 흘릴 줄 알아요? 무성은 멋쩍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세영은 두 사람을 봤습니다. 자신의 부모님이었어요.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노력하고 있는 사람들이었지요. 우리 가족 사진 찍을까? 세영이 말했어요. 좋은 생각이다. 아버지가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가족 나들이도 하자. 어머니가 제안했어요. 어디로 갈까요? 내가 정해봐. 세영은 잠시 생각했어요. 그리고 환하게 웃었습니다. 한강공원 어때요? 그림 그리기도 좋을 것 같아요. 좋지. 세 사람은 함께 웃었어요. 방 안에 따뜻한 공기가 흘렀습니다. 늦은 밤 세영은 혼자 남았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서울의 불빛들이 여전히 반짝이고 있었지요. 하지만 이제는 그 불빛들이 친근했어요. 마치 자신을 응원하는 것 같았습니다. 세영은 일기장을 꺼냈어요. 오늘의 마음을 적고 싶었습니다. 오늘 아빠와 엄마가 내 방에 왔다. 함께 이야기하고 함께 웃었다. 몇 달 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다. 사람은 변할 수 있구나. 나도 아빠도 엄마도 그리고 우리 가족도 물론 완벽하지는 않다. 가끔 작은 갈등도 있고 서로 상처를 주기도 한다. 하지만 이제는 이야기할 수 있다. 미안하다고 말할 수 있고 사랑한다고 표현할 수 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세영은 펜을 내려놨어요. 그리고 마지막 그림을 그렸습니다. 종이 위에는 무지개가 그려졌어요. 비가 온 후 떠오르는 아름다운 무지개였습니다. 무지개 아래에는 작은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희망의 선. 세영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내일도 모레도 계속 그림을 그릴 거예요. 어두운 그림이 아니라
밝고 따뜻한 그림을, 희망이 담긴 그림을. 창밖의 도시는 잠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세영의 마음은 평온했어요.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으니까요. 세영은 불을 끄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내일은 가족과 함께 한강공원에 갈 예정이었어요. 오랜만에 가족 나들이였습니다. 꿈속에서 세영은 밝은 햇살 아래서 그림을 그리고 있었어요. 그 옆에는 웃고 있는 가족이 있었지요.